일단 드라구신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라 토트넘을 선택을 했어요. 이 온스테인 기자가 아무래도 오피셜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온스테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토트넘이 드라구신의 영입을 위해서 제노아와 완전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스펜스도 제노아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구신이 런던으로 가는 공항으로 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적 사가가 종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마노 기자도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드디어 간다. 그리고 3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제노아에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원했고 바이에른 뮌헨이 어제 갑자기 끼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오퍼 자체를 안 했죠. 뭐 독일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세 나라의 기자들이 토트넘 간다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로마노 기자도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 고정 게시물에 거의 뭐 드라구신 토트넘 선수다 막 이런 멘트를 써놨다가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을 하니까 그 글을 갑자기 내렸습니다. 이 플라텐버그가 어제 올린 것만 봐도 토트넘과 제노아가 합의를 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적인 제안을 아직까지도 안 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데려가고 싶다면 뭔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라고 올렸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늦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드라구신 입장에서도 뭔가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뛸지, 아니면 뭐 이 토트넘에 가건 뭐 바이에른 뮌헨에 가건 내가 출장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지 뭐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거나, 그리고 토트넘하고 뭔가 합의가 완벽하게 완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을 때 뮌헨의 오퍼를 받으면 고민을 해볼 텐데, 토트넘과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놨고 바이에른 뮌헨 쪽은 불확실한 상태고 내가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아무래도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요 세 명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뭐 주전이 아니더라도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게 반더벤과 로메로와 같이 뛰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했으면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빨리 제안을 했어야 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갑자기 제안을 해서 어제 토트넘이냐 바이에른 뮌헨이냐 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결국에는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선택하는 형태가 됐다. 그리고 요 이제 그 드라구신이 에이전트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개인적으로 대화한 이후에 토트넘과 계약에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드라구신에게 출전 시간을 줄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줬는데 이것이 드라구신의 결정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토트넘이 조금 더 바이에른 뮌헨보다 빨리 움직여서 드라구신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출전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트넘을 조금 더 믿고 토트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뭐 드라구신이 토트넘의 제안을 받았다, 나폴리 제안도 받았다, 뭐 뮌헨도 우리 생각을 하고 있더라, 밀란에서도 우리를 뭐 좋아하더라, 토트넘이 우리 선수를 보고 간 다음에 정보를 가져가더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어쨌든 뭐 드라구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오늘도 이적을 한 다음에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오늘 아침 8시에 드라구신이 자고 일어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토트넘으로 이미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침에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또다시 제안이 와서 다시 멈췄습니다.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구신이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또다시 전화가 왔다. 그런데 드라구신은 바이에른 뮌헨에 전화가 왔지만 그래도 토트넘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거절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정을 바이에른 뮌헨 쪽에 알렸고요. 이게 그 에이전트로서는 아주 좀 당황스러운 일인데, 궁극적으로는 드라구신과 드라구신의 가족이 토트넘행을 원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침에 굳어졌고 어젯밤에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왔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더 많은 연봉을 제안했지만 일단 이것은 출전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경력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트넘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늦게 얘기하지만 나폴리와 AC 밀란도 드라구신을 원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 드라구신이 프리미어 리그를 선호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라구신의 뭔가 가치가 되게 많이 높아진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이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토트넘과의 뭔가 그 의리, 그리고 이미 계약과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그런 이제 토트넘을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이 이런 이제 그 출전 시간에 대한 그런 이제 간절함이 왜 있냐면, 이미 드라구신은 유벤투스 유스 출신이잖아요. 근데 유벤투스에서 드라구신이 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벤투스에도 좋은 수비수가 많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경기에 나오지 못해서 제노아로 이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 또다시 그게 반복이 될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이제 측면도 아마 드라구신 쪽에 좀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드라구신이 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 당연하게도 로메로와 그리고 반더벤, 이 두 명의 선수가 있지만 반더벤도 부상, 로메로도 부상, 그리고 뭐 로메로는 출장 정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기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봤을 때 못 나오는 게 조금 많아지고 있고,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못 나오거나 아니면 뭐 체력적인 관리를 할 때 무조건 드라구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드라구신이 이제 로메로에 비해, 반더벤에 비해 보여준 것은 아직까지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매우 유망한 선수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구신이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외모가 성숙하니까 다들 드라구신을 약간 완성형, 혹은 드라구신이 이제 그 바로 이제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드라구신이 생각보다 많이 어립니다. 2002년생이에요. 21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구신은 로메로와 반더벤의 이제 약간의 로테이션 자원의 역할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팀이 토트넘이다. 그래서 토트넘에게도 드라구신이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센터백 라인에서 아주 필요한 그런 영입이고, 드라구신 입장에서도 토트넘행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 선수의 경쟁력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팀을 드라구신이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이 뭐 영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일단 뭐 당연히 뭐 반더벤과 로메로, 이 선수들의 스타일하고 비슷한 건 올라가서 압박, 공격적인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 스피드도 이제 뭐 느리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걱정할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뭐 드라구신이 약간의 볼을 잘 다루는 유형까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드라구신이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제공권입니다. 이 드라구신이 제공권이 매우 좋아서 마치 제노아에서는 리버풀의 반다이크 같은 존재였어요. 세트피스를 할 때. 그 리버풀의 그 세트피스를 보면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좌우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그 반다이크가 뒤로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반다이크한테 보내주는데, 반다이크가 제공권이 워낙에 좋으니까 머리에 어떻게든 맞춰서 슈팅, 어떻게든 맞춰서 떨어뜨려주기, 이런 걸 하잖아요. 제노아도 똑같이 합니다. 드라구신의 장점은 제공권이고요. 반더벤과 로메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신체 조건에 비해 제공권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나 반더벤이 그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제공권 싸움에 뭐 압도적인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제공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드라구신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서 뭐 만약에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구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를 강화해야 된다, 제공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럴 때도 드라구신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드라구신. 그리고 이제 이 드라구신 자체가 점점 더 그 성장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로메로와 반더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민첩성의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스피드는 드라구신이 느린 편이 아닙니다. 충분히 뒷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체격 조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김민재 선수를 생각했을 때는 체격 조건도 좋고 제공권도 좋고 스피드도 빠른데 민첩성도 좋아서 김민재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고 제공권도 좋고 이런 선수가 스피드까지 갖췄는데 민첩성까지 100% 갖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드라구신이 이제 종종 경기를 보시면 약간 민첩한 선수를 만났을 때 뒷공간을 허용하거나 움직임을 살짝 놓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구신은 미래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토트넘에게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드라구신의 그 일단 가장 가까운 출전 경기는 아마도 15일에 있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토트넘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센터백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 이유는 반더벤도 사실은 부상해서 막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로메로는 부상 중이고,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을 믿기에는 좀 아쉽고, 그리고 심지어 벤 데이비스도 지난 경기 부상당했죠. 사실상 컨디션이 100%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센터백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은 에메르송 로얄 뿐입니다. 반더벤도 이제 복귀를 막 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라던가 컨디션이 100%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백이 아니지만 그래도 센터백의 컨디션이 100%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로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영입을 막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당연히 에메르송 로얄이 나온 것보다는 드라구신이 그 팀에 합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드라구신이 막는 것이 낫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아마 맨유와의 경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반더벤과 드라구신의 조합을 당장 맨유전부터 볼 수가 있을 것 같다.